4월 한반도 위기설의 대선 후보들이 안보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 5월 9일 장미 대선을 미리 예측해 볼 수 있는 재보궐선거가 오늘 30개 선거구에서 치러지고 있는데요. 오늘 네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욱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이상일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 김근식 국민의당 선대위 정책대변인, 배재정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언론특보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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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먼저 오늘 안보 이야기부터 저희가 좀 나눠볼 텐데요. 4월 한반도 위기설이 나오면서 대선 후보들이 안보 관련 행보 이어가고 있는데 어제 문재인 후보가 안보 비상회의를 제안을 했는데요. 먼저 이 내용부터 좀 들어볼까요? 네, 우선 국민들께서 좀 많이 불안해하는 상황들이 전개가 되고 있지 않았습니까? 네. 언론 보도 등을 통해서 또 그런 불안감이 좀 증폭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문재인 후보는 당장 선대위 안에서도 안보 긴급 점검 회의를 열었고요. 어제 오후에. 그리고 지금 5개 당이 후보를 내고 실질적으로 대선을 지금 치르고 있는데 5개 당의 후보와 그리고 당대표가 결합하는 5+5 그렇게 긴급 안보 회의를 좀 제안을 하셨습니다. 네. 그런 과정 등을 통해서 지금 뭐 대선이 치러지고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이 국민의 안전이고 우리 한반도의 안보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대선 주자부터 나서서 국민들의 불안을 좀 내려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안심을 시켜드리는 그런 이제 행보를 하고 계신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런데 보면 나머지 주자들은 딱히 이렇게 호응하는 분들은 많지 않으신 것 같아요. 심상정 후보를 제외하고는 뭐 명확한 답을 주지 않았지 않습니까? 일단 국민의당의 입장부터 좀 들어본다면요. 일단 국민의당에서는 일단 이 전쟁 위기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국민들에게 굉장히 또 심각한 불안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네. 지나친 안보 위기가 증폭되는 것은 좀 막아야 되겠다. 오히려 그러니까 안보 위기를 키우는 것보다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입장이어서요. 박지원 대표가 이제 공식적으로 사실은 이제 문 후보님의 그 5+5 이 제안에 대해서는 불필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뭐 대선 후보들이 모여서 오히려 그 안보 비상회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이 일각에서 불안해하는 이 불안감을 오히려 또 증폭시킬 역작용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좀 침착하게 대응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반응을 주셨습니다. 저도 거기에는 개인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오히려 지금의 이 안보 위기나 이 전쟁 위기설이 일각에서 제기되는 이 불안감에 대해서는 네. 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따급한 어떤 요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일단 황교안 권한대행 정부긴 합니다만 네. 이 정부가 이런 일각에 제기되는 안보 불안감에 대해서 국방부는 국방부대로 만반의 이 대비 태세를 갖추고 또 총리 권한대행대로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불안감을 씻어낼 수 있는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추고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걸 오히려 우리 후보들이 요구하고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확답을 받는 게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북한 핵 문제로 인한 미국과 북한 사이의 위기 고조 아니겠습니까? 네네. 따라서 이 안보 불안감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다 더 근본적이고 보다 더 신속하고 보다 더 지혜로운 대책과 해법을 요구하는 그런 것이 오히려 정도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네네. 있습니다. 그 문재인 후보가 나름대로 발빨리 5+5 회담을 제의하고 또 당내에서 안보 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하신 거는 저는 잘했다고 봅니다. 네네. 그러나 그런 회담을 제의를 했을 때 다른 당이 그 호응하리라고는 뭐 생각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문재인 후보가 자리를 깔았는데 예. 그 호응을 하면 문재인 후보의 주도권을 인정해주는 셈이 될 것 같고요. 저는 뭐 현재 무소속으로 있어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대표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 바른정당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가 그동안 사드에 대해서 사실상 반대하는 입장을 밝혀 오셨고 또 북한 먼저 가시겠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신 분인데 네. 무슨 자격으로 이런 회담을 제의하느냐 이런 지적도 했는데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도 뭐 비슷한 맥락에서 문재인 후보의 어떤 안보 문제에 관한 이 자격 비슷한 그런 네네. 문제를 제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네네. 문재인 후보한테는 그동안 뭐 많은 언론 보도도 그랬고 다른 정당이 비판을 했던 것이 안보에 대해서 좀 불안한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 거 아니냐, 확실한 안보관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예. 물론 뭐 보수 정당 입장에서 그럴 수 있는데 예. 그런 맥락에서 문재인 후보도 많은 고민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로 이 한반도 위기 상황에서 우리 대통령 후보들이 확고한 안보관
그다음에 안보에 대한 비전을 네네. 보여주시는 게 정말 좋겠다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면은 문재인 후보가 제안한 거 굳이 뭐 다른 후보들이 호응해서 문 후보 띄워줄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이런 식의 반응을 했다고는 하는데 사실 보면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도 어제 탄핵 대선이 안보 대선이 됐다라면서 판문점 임진각 방문하면서 안보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떻게, 예. 지금 이제 이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정말 우리 국민들이 그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안보가 불안하다는 그런 시각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는 그런 계기가 아닌가 그래 생각합니다. 지금 사실 그 문재인 후보가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주는 가장 큰 이유는 이 안보라 하는 것은 확고한 원칙을 가지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대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포퓰리즘에 따라 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지금 그 반미 정세에 기대 가지고 당선되면 김정은이부터 제일 먼저 만나겠다 그럽니다. 그 말 자체가 이미 그 우리 안보의 가장 중요한 축인 한미 미국에 노할 수도 있고 미국을 버리고 글로 가겠다는 그런 생각을 한다든지 또 군복무를 1년으로 단축한다라는 정말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든지 네. 이렇게 되면은 지금 우리 국민들이 문재인 후보를 바라보는 거는 안보에 대해서 불안한데 그 불안한 것이 그냥 사드 배치 찬성을 뭐 갑자기 돌아서고 안 서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 이 포퓰리즘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하는데 갑자기 지금 이제까지 그 안보에 대해서는 거의 등한시하고 무관심하고 오히려 안보를 그 방기하다가 갑자기 안보 회의를 주관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불안한 요즘에 그 입지에 대한 캠플라지를 하려고 나온 게 아닌가. 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더욱더 문재인 후보의 안보관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론 한번 네, 듣고 예,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여전히 문재인 후보가 대세론을 가지고 계신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 좀 다양한 측면에서 공격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안보를 방기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건 저는 정말 사실 언어라는 게 들으시는 분들은 그럼 그게 사실 아니야 이렇게 들으실 수 있는 부분인데 안보 방기라는 것도 말씀이 좀 안 맞으시는 것 같고요. 반미 정서에 기댄다는 것도 지금 뭐 한미 이 양국의 그런 이제 공조하에서 북핵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전혀 이견이 없는 것이고요. 네. 북한을 먼저 방문하겠다는 부분을 또 여러분들이 자꾸 말씀하시는데 앞뒤 다 자르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북핵 문제 해결이 된다면 북핵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면 미국과의 협의를 거쳐서 북한을 먼저 방문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해야지 뭐 문재인 후보가 안보관에서는 불안하다 이렇게 그게 마치 기정사실인 것처럼 말씀하시는 건 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제가 좀 생각하는 건 그렇습니다. 5+5 회의를 문재인 후보가 먼저 제안하셨는데 만약에 그걸 하지 않으셨다면 또한 안보 문제에서 문재인 후보가 제대로 된 뭐 정책을 발표하지도 못하고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불식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거꾸로 공격이 들어왔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 예, 뭐 오늘 자리에서 제가 대세론을 다시 확인하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조금 사실에 기반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자, 이렇게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 사드 배치에 관해서 후보들의 입장 변화에 대해서도 사실 주목이 돼서 먼저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현재 안철수 후보 그리고 국민의당의 어떤 당론의 변화는 좀 어떻게 가고 있는 건가요? 어제 그 우다웨이 그 중국 한반도 대표가 네. 와서 우리 그 박지원 대표랑 면담을 했고 제가 배석을 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때도 이제 박지원 대표가 그 면담 끝나고 백브리핑에서 설명했습니다만 우다웨이 대표한테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대선 승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대선 승리를 해야 하면 한중 관계의 미래를 다시 정상화할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 그렇기 때문에 사드 배치를 반대했던 국민의당 당론을 불가피하게 좀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네. 중국에 분명히 우리가 좀 말을 했거든요. 그런 예. 이야기는 뭐냐면 잘 아시겠지만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지금 안철수 후보는 사드 배치 반대라는 작년의 입장에서 지금 최근에 변화된 상황과 변화된 안보 환경을 반영해서 정부 간의 합의인 만큼 합의를 이행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으로 지금 바뀌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 다만 이제 문제를 삼고 있는 게 이제 국민의당 당론은 여전히 반대 당론이 유지되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인데 네. 그것은 제가 아까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우다웨이 대표 면담에서도 밝혔지만
일단은 선거 기간 중에라도 아니면 우리 그 당내의 의원들을 설득해서라도 후보를 서포트하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불안해하는 국민들의 어떤 안보에 대한 어떤 불안감을 희석시키기 위해서라도 사드 반대를 하고 있다는 지금 국민의당 당론은 기회가 됐는 대로 그리고 네. 적법한 절차와 설득 과정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좀 변경할 의사를 갖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우리 당은 분명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이제 배재정 의원께서 나오셔서 대세론이라고 하기 때문에 대세론에 한마디 엿고 싶은 것은 네. 지금 문재인 후보께서 갖고 있는 사드에 대한 입장은 제가 볼 때는 입장이 없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철수 후보 보고는 이제 입장이 바뀌었다고 일부에서 비판하는데 네. 물론 제일 좋은 건 바뀌지 않는 게 제일 좋죠. 두 번째는 바뀐다면 바뀔 만한 여건과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서 바뀌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나쁜 건 뭐냐면 입장이 없는 겁니다. 근데 제가 볼 때 문재인 후보는 혹시라도 사드 문제에서 입장이 없는 게 아닌가. 입장이 없는 입장에 제가 볼 때는 가장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을까 싶어서 좀 이따 기회가 되시면 대선 네. 입장에서 한번 헤매고 아니요, 계시죠. 제가 사실 예. 배재정 의원님께 먼저 발언 기회를 드리려고 했는데 정태욱 의원께서 먼저 발언 기회를 신청하셨기 때문에 예, 먼저 예. 듣고 한번 예, 예. 들어보죠. 네. 배재정 의원님이 내가 비판하면 그게 대세가 간다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내가 우리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좀 비판을 하면은 사드 배치 반대라는 분명한 팻말을 빨간색인가 해가지고 그 전 의원들이 39명이 나온 데서 그 웃으면서 사진같이 찍어 놔놓고 지금 다시 칼빈슨 호가 오고 북핵이 이런 그 다시 핵실험을 하고자 하니까 갑자기 또 반대한다고 말을 바꾸는 거. 그리고 또 안철수 후보는 항상 또 연성적이었습니다. 항상 보면은 국민들 듣기에 좋은 말만 하는 분입니다.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분도 나도 사실 큰 철학을 갖고 뭐 4대 배치 반대한 것 같지도 않았고 국민들이 반대하니까 또 그럴 것 같다가 또 이제 다시 4대 배치 찬성해야 될 것 같으니까 이제 저 찬성하는 정말 전형적인 포퓰리즘의 대표적인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국민의당의 문제는 그보다도 실질적으로 국민의당의 오나인 박지원 대표를 비롯해가지고 그분들이 끊임없이 안보에 대해서는 불안감을 국민들이 심어줬습니다. 네. 지금 이 사드 배치가 필요하냐 안 하냐를 가져온 가장 큰 이유가 북한이 핵 개발했고 핵 개발하는데 가장 많은 돈을 사실 퍼다 준 것이 박지원 당대표와 그 지금 있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본질적으로 자기의 사고방식을 바꾸지 않고 표가 좀 될 것 같으니까 또 이번에 바꾸는 이거는 안보를 더욱더 위험에 빠뜨린다고 생각합니다. 네. 특히 박지원 후보 같은 경우는 대표죠. 개성공단에 네. 대해서 박지원 대표죠. 네. 제 입장에는 뭐 다 똑같아 보여가지고 사실관계를 이렇게하시면 안 예, 돼요. 그래가지고 그 개성공단에 대해서 즉시 열어야 된다. 또 엄청난 돈을 퍼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입장을 안 바꿔 기본적으로 말을 좀 이래 뭐 선거 앞두고 바꾸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 예. 기본적인 그분들의 철학과 소신과 이제까지 해왔던 행동을 봤을 때에 문재인 후보 내지 그 실질적인 오나에 해당되는 박지원 그 대표요? 대표가 네. 가지고 문재인 있는 후보가 아니고 안철수 후보 말씀하시는 거죠? 안철수 후보와 그 박전 제목이 다 좌파라 갑니다. 정리하자면 안철수 후보와 박지원 대표. 대표, 예, 그 분들이 네. 보이고 있는 그 이 불안한 안보관과 지금 말 바꾸기와 이제까지 해온 행태를 봤을 때 예. 정말 불안하다라는 걸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아, 네. 지금 제가 토론을 하다 보니까 정말 이렇게 전선이 어떻게 형성될지 모르는 네. 그런 상황이 돼 지금 있는데요. 선거구도가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유권자들도 헷갈립니다. 예, 그래서. 제가 아까 농담으로 대세론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제가 대세론이라고 주장하는 건 아니고요. 다만 이제 안철수 후보가 또 급부상하시면서 안철수 후보에 대한 뭐 다양한 이제 정책뿐만 아니라 검증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는 걸 지금 이 자리에서도 확인하는 것 같고요. 아까 사드와 관련해서 문 후보 입장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입장 바꾼 적이 없습니다. 아니 물론 그렇습니다. 대선 후보일 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상황이 변화하면 거기에 맞추어서 정책이든 무엇이든 이제 전진을 해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동안 계속 사드에 대해서 입장 바꿔왔지 않느냐라고 국민의당이 그렇게 물어보실 일이 맞는가 하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문 후보는 계속해서 강조해왔던 게 지금 사실 국정 공백 상태죠. 황교안 대행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뭐 지금 전 대통령이 그 구치소에 가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안보에 대해서 불안하게 생각하시고 사드 결정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차기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면밀하게 검토해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옳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오신 거거든요. 그 부분에서 입장이 바뀐 것도 아니고 입장이 없는 것도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네.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뭐 한반도 위기설을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을 너무 부풀릴 필요도 없는 것이지만 그렇지만 대선이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국민들의 불안이 있다면 그걸 저희가 안심시켜 드려야 되는 것이 또 정치권이 해야 되는 일인데 지금은 사드가 단지 무기 체계가 아니고 마치 한국과 중국과 미국과 뭐 이 우리 주변국 모두를 잇는 어떤 안보 관계에서의 주요 핵처럼 지금 인식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북핵 도발이 계속된다면 사드 배치에 대해서도 점검을 해볼 수 있다. 이런 취지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네. 과정인데 네네. 그런 면에서는 정말 국민들을 먼저 좀 우리 정치권이 안심시켜 드릴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알겠습니다. 싶네요. 이상일 의원님 얘기 듣기 예, 전에 한 제가, 가지 오늘 뭐 정리해 놓은 내용들이 있길래 제가 한번 짚어보죠. 그러면 사드 관련해서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발언이 바뀐 내용들이 있던데 일단 사드 배치 결정을 공식 발표한 작년 7월 8일에 이후에 이제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 국익의 관점에서 득보다 실이 더 많은 결정이다. 사드 배치 결정의 재검토 공론화를 요청한다라고 페이스북에 올렸고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사드 배치는 종합적으로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국민 투표도 심각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작년 11월 16일에 어쨌든 국방부가 롯데와 남양주 군용지 또 성주 골프장 맞바꾼 이후의 발언들을 보면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 사드 배치 문제는 앞으로 진행을 다음 정부로 미루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외신 기자 클럽 간담회에서 이후에 얘기했고요. 안철수 후보는 다음 정부에서 국익을 최우선으로 재검토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2017년 3월 6일입니다. 오산 기지를 통해서 사드가 본격적으로 공수됐을 때 이야기면 문재인 후보 정부가 왜 이렇게 서두른지 모르겠다. 안철수 후보는 사드 배치 문제는 국가 간 합의이기 때문에 다음 정부에서도 존중이 돼야 된다라면서 사실은 이때 이제 많이 바뀌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가장 최근 발언은 최근 안보 상황이 나오면서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 사드 배치가 불가피할 수도 있겠다 이러면서 약간 입장을 선회한 듯한 말을 했고요.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기존에 앞서서 얘기했던 입장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제가 기자 출신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현재 무소속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당 어느 후보를 편들 이유는 없는데 분명히 팩트로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드 문제에 대해서 제일 먼저 사드 배치가 필요하다고 가장 일찍 주장하신 분은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예요. 그러니까 19대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에서 사드 배치의 필요성을 질문을 해서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리고 뭐 자유한국당 입장은 뭐 사드가 필요하다는 입장은 당연하고요. 안철수 후보의 경우는 지금 3월 6일 날 오산기지 이 사실상 배치 이전부터 왜냐하면 북한이 지난해 말부터 미사일 개발하고 IRBM 발사하고 동시에 4개 미사일을 쏘고 이랬을 때 사실상 안철수 후보의 입장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이 사드 배치를 처음에는 굉장히 반대를 했다가 북한이 핵 개발하고 미사일 개발하면서 안철수 후보는 사드 배치의 필요성을 사실상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올해 1월 시점에 제가 국민의당의 지도부에 계신 분 한 분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안철수 후보는 상당히 바뀌었는데 이 국민의당도 이 국가 안보를 위해서 좀 바뀌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이 한반도 4월 위기설이 나오면서 보다 선명하게 입장을 밝히고 있고 문재인 후보의 경우는 최근에 조금 달라진 입장이었습니다. 이미 우리가 그래픽을 통해서 봤지만 원래는 사드 배치를 지난해에는 재검토하자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반대 입장으로 들렸습니다. 그러다가 다음 정부로 넘겨라. 그러면서 민주당에서 설명은 전략적 모호성을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사드는 사실 배치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인데 민주당은 전략적 모호성을 가지고 다음 정부로 넘기면 우리가 보관이 있다. 이렇게만 이야기했기 때문에 우리 김근식 대변인 말씀대로 입장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받을 소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문재인 후보가 4월 위기설이 나오니까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조선일보 인터뷰 엊그제 만약에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한다면 우리는 사드를 배치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셨어요. 그런데 북한이 그러면 5차 핵실험까지는 그거는 묵인해도 그만두는 겁니까?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꼭 했을 때만 이게 필요한 겁니까? 북한은 6차 핵실험을 아마 할 겁니다. 그리고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 같아요. 현재 관점에서는. 그렇다면 그동안에 사드 무용론을 계속 민주당이 주장을 해왔습니다. 사드 그거 배치해봐야 소용없다. 그랬는데 사드 배치한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국민들한테는
이 대선을 앞두고 일종의 득표용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뭐 좀 더 자세한 설명과 알겠습니다. 입장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일단 생각이 앞서서 반론 기회 한번 드렸으니까 예, 마찬가지로 한 번만 반론 기회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정 의원님께서 말씀 중에 계속 국민의당의 오너가 박 전 대표 아니냐 말씀하시는데요. 네. 정말 그건 사실관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박 전 대표가 당대표입니다. 당대표는 그러면 그동안에 새누리당의 당대표 선출되신 분이 오너입니까? 오너는 당원이죠. 그리고 당원에 의해서 가장 많은 지지를 받는 사람이 사실상의 정치적 오너 아니겠습니까? 박 전 대표가 어떻게 지금 국민의당의 오너가 되겠습니까? 오너란 말씀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전문 경영인으로 잠깐 모셔다 쓰는 게 아니겠습니까? 네. 당대표라는 것은.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마치 박 전 대표를 오너로 등식화해놓고 분명 사실관계가 아닌데 오너로 등식화해놓고 제가 볼 때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에서는 안철수 후보를 비판할 거는 게 마땅치 않으니까 안철수 후보 뒤에 있는 박 전 대표를 오너로 등식화해서 마치 박 전 대표를 공격하면 국민의당 전체가 좀 상처받는 것처럼 그런 전략을 쓰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국민 여러분께 현명한 분들이시기 때문에 헷갈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제발 좀 그건 좀 시정해 주시길 아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김근식 대변인께서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을 많이 느끼실 그럼요. 겁니다. 저희가 정말 대세론 때문에 너무 오랫동안 공격을 많이 받아와가지고요. 그거는 거꾸로 제가 얘기하면요. 공격하면 그게 대설이가 들리세요. 아니 실제로 그렇습니다. 아마 네. 앞으로도 상당한 검증의 공세가 집중이 될 겁니다. 네. 그걸 좀 경험해 네. 보시면 제 입장도 좀 이해를 하실 것 15초만 같아요. 말씀드리면요. 네. 그래서 제가 어제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박 전 당대표께서 예. 그런 정치적 공세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선거 본격화되고 본격 선거운동 기간에는 가능하면 TV에 안 나오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그런 노력들을 할 겁니다. 그러면- 오너가 아닌데 뒤로 물러설 겁니다. 그러면 오늘 아침에 예. 그 회의에서도 그 문병호 최고위원과 황종 최고위원이 박 전 대표에게 선대위에는 좀 빠져달라, 예. 뒤로 배기동원 해달라 그, 예. 그 뜻으로 해석을 해서 그런 맥락들이 이제 밑바닥에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네. 박 전 대표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대의를 위해서 네. 물론 박 전 대표만큼 당을 잘 챙기고 정무적이고 또 정치적인 또 언론에 대한 이 창구를 역할을 얼마나 잘 하십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불편하다 하시도록 한다면 그리고 야당에서 정말 박 전 대표 때문에 협력이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빠져주는 것도 저는 정치적 필요하다고 봅니다. 선거 때만. 벌써 야당 아닙니다. 선거 때만 빠져줄 수 있다. 지금 왜 그러냐면요. 예. 지금 자유한국당하고 바른정당에서 그 문제를 계속 집요하게 제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박지원 대표가 사실상 박지원 정권을 탄생시켜서 자기가 뭐 국정을 요리한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원 대응군 이야기까지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정치 공세예요.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가 그동안 행보를 한 걸 보세요. 그러니까 지난해 총선 때도 안철수 후보가 민주당에서 나와가지고 소위 독자 세력화를 위해서 이분이 소위 말해서 자강론을 계속 외치면서 나름대로 성공을 했어요. 예. 지난해 성공. 그리고 올해 대선 국면, 초기 국면에서 탄핵 국면 때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을 때 당내에서 많은 분들이 연대를 하자고 했지만 계속 홀로서기 하겠다 해서 자강론을 하면서 스스로 여기까지 이끌어온 분이 안철수 후보예요. 그러니까 네네. 안철수 후보가 국민의당에서 나름대로 알겠습니다. 자기의 그 의견을 예. 계속 관철시키고 있는 과정에 저는 있다고 보기 때문에 네. 지금 뭐 자유한국당하고 바른정당이 안철수 후보에 의해서 지지층을 잠식을 당하니까 그 지지층을 지금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공격을 하는데 사실은 정치 공세 같아요. 정 제가 의원님 보기에는. 뭐 발언기 요청하셨는데. 뭐 확실히 우리 배재정 의원님 말대로 국민의당이 대세인가 봐요. 지금 계속 이야기 들은 거 보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을 국민의당 상황을 실제로 바라봤을 때에 안철수 후보는 꽤 오래 전부터 사드 배치에 대해서 입장을 그 국민의 당론하고 다르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당론을 안 바꿔요. 왜 안 바꾸겠어요? 바로 박지원 대표를 비롯한 그분들의 강고한 그 친북 성향이 있기 때문에 못 바꾼 거예요. 아니 그러기 그런 때문에 부분들은 예. 제가 비록 국민의당은 아닙니다만 저는 그리고 조금 또 한 가지, 예. 또 한 가지. 그러면 또 지적할게요. 그 민주당 같은 경우는 그때 문재인 후보께서 어제 아래일 겁니다. 일요일 날 어떤 수단을 정확히 표현은 모르는데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전쟁만은 막겠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지금 우리는 어떤 도전에도 반드시 우리가 이런 물리칠 자세를 가지고 있다 이런 표현을 해야 되는데 어떤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전쟁을 막겠다 얼마든지 싸워도 미국에 대해서 반대하겠다 미국 주한미군도 철수시키겠다 북한에 엄청 돈을 주겠다 이런 것도 포함해가지고 전쟁만 막으면 됩니까? 네. 그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그 정리해 주시죠. 네. 예, 배 의원님께서 공격할 거는 제 말에 대해서 이야기할 게 아니라 정말 불안한 이 국민의당의 스탠스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지적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알겠습니다. 네. 하나만 더 네, 할게요. 짧게 정리해 주시죠. 예, 아주 네. 간단하게 안철수 후보께서 사드에 대해서 처음에 적극 찬성한다고 이야기하면서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민주당도 같은 입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입장이 아직도 거기에 대해서는 이야기 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잠깐만 정리할게요. 아까 전에 사실 김규식 예. 대변인께 발언 반박 기회를 드렸던 건데 다시 한번 돌았기 때문에 한번 발언 기회를 드리고 마지막 네, 발언 맞습니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네네. 아니죠. 말씀하시는 거에서 전쟁을 막겠다는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신다는 게 저는 어떤 상당히 수단방법을 안 가리고 아니요. 그러니까요. 막겠다 저는 그랬지 상당히 그 부분은 좀 곡해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죠. 우리가 지금 사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선 후보 저는 어느 분이라도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에 다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게 대선 후보로서 어떤 자세에서 문제가 있는 건지 저는 조금 곡해 내지 오해를 하신 거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네. 싶고요. 예. 싶습니다. 예. 제가 대신해서 배재정 의원 편을 좀 들어주겠습니다. 그런 경우군요. 네네. 정말 지금 네. 우리 정 의원님께서 착각하신 건데요. 네. 지도자가 전쟁을 막겠다는 이야기는 이제 아름다운 자유한국당이 이야기입니다. 대세인가 봅니다. 아니 좀 다 아시지 않습니까? 대세하시는 거죠. 계속해서 대세론이. 대통령이 여기 당선된 다음에 여기 대통령 선서를 할 때요. 평화를 유지하고 국가를 보위하게 돼 있습니다. 국가를 보위한다는 게 뭡니까? 외적으로부터 침략을 막아내는 겁니다. 침략을 막아내는 건 전쟁을 막는 거예요. 전쟁을 예방하고 정쟁을 방지하는 게 왜 그게 잘못된 이야기입니까? 저는 우리 의원님 말씀이 정말 이해가 안 되고요. 네. 또 하나 아까 박지원 대표 이야기를 계속 말씀하시는데 예. 박지원 대표 때문에 당론 변경이 안 된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제 분명히 무다의 면담 당시에 사드 당론을 변경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 사실을 좀 인정해 주시고요. 네. 또 하나는 안철수 후보 아까 우리 이상일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5년 전에 대통령 선거에 나왔다가 양보하고 그만뒀지 않습니까? 5년 동안 정치적인 트레이닝을 계속 거치면서 안철수 후보의 이른바 멘토라고 했던 분들이 계속 떨어져 나간 사람도 있고 바뀐 사람도 있고 그건 뭡니까? 안철수 후보는 자기의 독자적인 노선과 독자적인 주관과 독자적인 의지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거기에 누가 와서 상황 노수를 하고 누가 와서 그 멘토 역할을 합니까? 제가 말해도 잘 안 듣습니다. 제발 그래 되기를 바랍니다. 왜 이렇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다음 얘기도 좀 나눠보죠. 네. 그 보수 진영의 지지율이 낮다 보니까 계속해서 어쨌든 보수가 단일화를 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입장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그 사실 구체적으로 이제 정치공학적으로는 굉장히 지금 말이 많고 쉽지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그 국민들 특히 이제 보수를 지지하는 사람들 쪽에서는 이번 대선을 통해가 좌파의 집권을 막아야 되겠다.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동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까지 그 보수의 표심이 그 반기문 전 총장님한테 갔다가 다시 황교안 뭐 총리 대행, 권한 대행, 그다음 안희정 지사 이렇게 지금 가가 안철수 후보까지 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나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지금 현재 국민의당 입장도 상당히 안보에 대해서는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에 대해서도 과연 제대로 살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그러려면은 어떻게든 보수가 뭉쳐야 된다. 그리고 뭉치는 방법들은 별게 없지 않습니까? 그 결국에는 단일화가 됐든 합당을 하든 정책 연대가 되든 어떻게든 해라는 강력한 압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아마 어느 후보나 어느 당도 자유롭지 특히 보수 쪽에 있는 당으로서는 자유롭지가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제가 보기에는요. 그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이 합쳐서 연대하는 거 뭐 제가 보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요. 그러니까 바른정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해서 나온 분들이잖아요. 근데 지금 자유한국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 찬성한 분도 있지만 탄핵 반대했던 분들 이 핵심이고 아직도 친박 핵심들이 그 자리에 계시잖아요. 일부는 당원권 정지를 하고 있지만 그런데 홍준표 후보가 경선 과정에서는 소위 말해서 좀 극단적인 표현을 써서 친박 의원들을 공격도 하고 했지만 또 후보 되시고 나서는 지게작대기도 필요하다. 사실은 필요하죠. 당 단합이 필요하고 이러면서 친박의 핵심인 분들을 또 선대위의 전면에 포진을 시킨 상황이기 때문에
바른정당 입장에서 홍준표 후보하고 손잡기는 어렵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홍준표 후보가 큰 집론을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큰 집이니까 작은 집이 둘아라. 선거 끝나면 바른정당은 뭐 세 갈래로 갈라질 건데 정당 존재가 없어질 건데 무조건 둘아라고 하는데 그럴 정당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유승민 후보는 본인이 지금 대구 경북에서 홍준표 후보를 앞서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뭐 우파의 유권자들은 두 당이 합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있겠지만 그 두 정당의 속성상 또 두 후보의 생각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둘이 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네. 그렇기 때문에 두 당이 서로 지금 마이너스 게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두 당이 합칠 가능성이 없고 두 당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권이 창출된다는 비전이 없기 때문에 우파 유권자들의 상당수는 안철수 후보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 흐름을 안보 지금 위기가 와서 뭐 두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이 약간 우파가 안철수 후보한테 가는 걸 제동을 걸 수 있겠다는 기대는 할 수 있지만 네. 제가 보기엔 그 흐름은 현재로서 막기 어려운 것 같고 네네. 지금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나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본인의 비전 제시를 정확히 해서 지지율을 좀 끌어올려야 그런 말씀을 하는데 그 파괴력이 생긴다고 봅니다. 오늘도 그나마 좀 객관적으로 뭐 얘기해 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그럼 여쭤보면 오늘 지금 안 그래도 재보궐선거 지금 30곳에서 네. 치러지고 있는데 네. 오늘 특히 이제 TK 지역 한 곳에서 네. 국회의원 재선거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네. 통해서 어쨌든 TK 정서를 읽어볼 수 있다라고 이들 얘기하는데 네. 이걸 어떻게 좀 전망을 해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좀 그 읽어보겠습니까? 뭐 일부 TK 정서를 읽을 수는 있지만 네. 오늘의 결과가 전체 TK 흐름을 얘기해 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일단 투표율이 보궐선거니까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고 네. 4개 시군에서 합쳐져서 하나의 국회의원 선거구를 이루고 있는데 예. 소지역주의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고향 출신 후보에 대한 표를 몰아주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결과는 봐야 되지만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의성 출신 김재원 자유한국당 후보가 좀 앞서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분이 인지도도 있고 국회의원도 이미 2번 하신 분이고 청와대 정무수석을 했기 때문에 예. 이분이 좀 앞서가는 것 같고 상주 출신의 민주당 후보. 그래서 민주당은 지금 정당 지지율이 뭐 TK에서도 제법 높습니다. 네네. 그래서 뭐 이분이 어느 정도 선전할지 모르겠고 또 상주 출신의 구 여권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의 공천을 받으려다가 실패한 성윤환 전 의원 무소속 후보인데 상주의 자유한국당 지금 시의원이 많이 탈당을 해서 이분을 지지하고 있는데 오늘 결과가 좀 나와봐야 결과가 어떻게 될지 네. 모르겠는데 이 지금 선거판에는 지금 TK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올리고 있는 안철수 후보 진영의 지금 국회의원 후보는 없기 때문에 네. 오늘 결과만 가지고 TK 표심을 우리가 읽어보기는 전반적으로 일반하기는 어렵겠다 이 생각이 알겠습니다. 듭니다. 네. 지금 시간이 좀 짧게 남았는데 네, 저희가 한 1분 30초 정도 시간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도 오늘 호남 민심이 더불어민주당이냐 국민의당이냐 어디로 갈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좀 예측을 하고 계신지. 네, 일단 그 TK는 이제 마지막 남아 있는 한 군데 보궐선거 국회의원 예. 거기가 이제 표심에 좀 바로미터 될 것 같은데요. 네. 호남도 역시 사실은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사실 각축전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팽팽하게 지금 지지율에 지금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실시되는 이 기초단체, 기초의원과 강역의원 선거 예. 이게 이제 표심을 좀 반영할 것 같은데요. 일단은 호남은 기존 의회 권력, 그러니까 국회 권력은 지금 국민의당이 다수당입니다. 네. 그래서 국민의당 다수당이 지킬 수 있느냐? 국민의당이 지금 제1당인데 국민의당이 그대로 기초의원과 강역의원 선거에서 다수당을 지킬 수 있느냐가 관건이고요. 네. 더불어민주당은 여전히 또 문재인 후보가 몇 달 동안 대세를 형성하고 있었고 또 상당히 요즘에 와서는 이제 후보가 또 지지도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과연 국민의당이 지배하고 있는 호남에서의 기초자치의회에 일정 정도 교두보를 확보할 것인가 두고 볼 관건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이것도 아직은 호남의 민심은 가부간의 전략적 결정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네. 문재인 후보로 몰아줄 거냐, 안철수 후보로 몰아줘서 정권 교체 가능할 것이냐에 대해서 아직 네. 결정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호남 민심의 전략적 선택은 좀 추후에 결정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이루어지는
호남에서 기초의회 선거는 호남 전체의 대선에 대한 윤곽보다는 그 지역 내에서의 알겠습니다. 인지도와 그 지역 내의 인물에 대한 평가가 좀 중심이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좀 평가를 해보십시오. 네, 민주당의 뭐, 대체로. 예, 네. 많은 분들이 말씀하고 계십니다만 사실 재보궐선거는 워낙 투표율 자체가 낮기 때문에 예. 이제 언론에서는 대선의 풍향계다 이렇게들 많이 말씀하시지만 실질적으로 대선을 예측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이제 투표율이 나오느냐에 대해서는 좀 아니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 당도 뭐 최선을 다해서 물론 재보궐선거를 준비했습니다만 네. 오늘의 결과가 어떻게 나온다 하더라도 그 부분 때문에 너무 또 고양될 필요도 없을 것 같고 또 너무 뭐 실망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이제 결국 대선이 5월 9일 있기 때문에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 조금 남아서 자유한국당도 뭐 예, 뭐 네, 어떤 건 함께 몰라도 드리죠, 그 뭐.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배재정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이번이 실제로 재보궐선거 같은 경우는 휴일도 아니고 예, 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투표율도 굉장히 낮고 그러다 보니까 누가 조직을 많이 가지고 있고 얼마나 많이 가져간 거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대선의 큰 방향을 뭐 이해하기는 좀 그래도 세대에 있어 가지고 아무래도 좀 연세 드신 분들이 투표율이 좀 높고 그렇긴 젊은 분들이 하겠군요. 낮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시간 딱 10여 초 예, 남았는데. 다만 한 가지 네. 관심 포인트는요. 하남시장 보궐선거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에는 소위 큰 당들이 다 다 후보를 냈죠. 냈어요. 네. 국민의당도 후보를 냈어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민주당 다 후보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투표율은 낮더라도 오늘 하남시장에서 승리를 한다면 어떤 정당이 그렇군요. 승리를 하는지 이걸 보고 수도권 표심은 잠시 짐작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서 네 분 말씀과 이야기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